1년 전 12월 3일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시민들은 물론 기초의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1년 전 오늘 우리 지역 시민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평창군이 출산과 양육은 물론 교육과 장학까지 전 생애 주기를 지원하는 이른바 다 키워드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정책 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지역이 함께 나누는 출산과 양육 정책을 살펴봅니다. 홍천군이 지역 내 네 번째 농공단지인 북방농공단지를 준공했습니다. 북방농공단지는 중앙고속도로와 항체 클러스터와 인접해 접근성과 함께 관련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운행 여건을 개선하고 벽지도선 운행 안정화 사업을 지속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년 전 12월 3일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원 지역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우리 지역 이웃들은 1년 전 그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국회에서는 무장한 계엄군과 시민들이 엉켜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안에서는 군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출입구에 집기를 쌓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지자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원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유료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놀란 우리 지역 기초의원들도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원주시의회 조영기 의장과 문정환, 조용석, 차은숙 의원 등은 일제히 시의회를 찾았습니다. 춘천과 강릉 등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의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좀 불안한 마음도 있어서 사실 의회에서 내리지 못하고 시청에서 내려서 의회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인 저까지도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부분들을 봤을 때 되게 공포스러웠고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좀 두려움이 좀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뭐 진보 정당 이렇게 모여서 관련해서 이제 대책 회의도 하고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일단은 이제 5.18의 기억이 떠오른 거고요. 적어도 유혈 사태는 좀 막아야 되겠다. 이 뉴스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를 한 거고요. 최혁진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집을 나서면서 아내에게 들었던 한마디가 뇌리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쟤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당신 그 목숨 잘 지켜라. 또 이제 당신이 없으면 어떡하냐. 우리의 장애도 있는데. 그래서 투쟁 열심히 하고 대금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도 비상계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았던 광장의 힘은 앞으로 더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 저지 1년 다시 광장에서 시민의 힘으로 외환 세력 청산과 종식, 민주주의와 근본적 사회 대개혁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상식에도 맞지 않았던 비상계엄. 당시 우리의 권력자들은 역사에 부끄러움을 남겼지만 국회에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우리 국민들은 역사에 자부심을 심어줬다는 평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그중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출산과 양육은 물론 교육과 장학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정책, 이른바 다 키워드림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과 그 부담을 지역이 함께 나누는 평창군의 출산 양육 정책을 살펴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엄마가 아기의 등을 문지릅니다. 임신부와 영아 양육자를 위한 베이비 마사지 수업이 한창입니다. 평창읍에서 거리가 먼 용평, 진부, 대관령, 봉평 등 북부권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교용품 만들기부터 영유아 구강건강관리까지 프로그램 구성도 다양해 참여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4년 전 평창으로 귀촌한 이다솔 씨도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얼마 전 셋째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3살, 2살 연년생을 키우고 있는 다솔 씨는 최근 몇 년 새 평창군의 출산 지원 정책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평창군에서 지원해주던 금액이 5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금액이 100만 원으로 변경이 돼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출산을 앞둔 배주미 씨 역시 셋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정기검진을 위해 먼 거리를 오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만 취약지 임산부 바우처 20만 원 추가 지원과 출산 후 건강관리비 등 실질적인 지원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 첫째 아이부터 꾸준히 지역 농산물을 공급받으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식습관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지금은 2번씩 들어오고요. 뭐 쌀, 계란, 그리고 뭐 잡곡, 그리고 그 호박, 고구마 뭐 이런 것들, 감자 이렇게 다양하게 식재료가 조금씩 바뀌면서 한 달에 2번씩 준비해서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아기 이유식을 만들 수도 있고. 평창군은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첫째야 100만 원부터 아이 한 명당 100만 원씩 증액되는 출산 축하금은 전액 군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월 3만 원 이하의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출산 건강관리비도 기존 실비 50만 원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만 2세 미만 아기가 있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저귀 분유 바우처 월 20만 원도 지급됩니다. 장난감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권역별 장난감 도서관 확충과 지역별 대규모 실내 놀이터 조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규모 있는 놀이터를 본평에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본평 그 실내 어린이 놀이터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가지고 고향사랑 기부금 1호점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서 기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기부에 대한 뿌듯함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밖에도 우리 아이 첫돌 사진 비용과 초등생 이하 자녀 가족여행 패키지 등 생활 밀착형 지원 정책도 도입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릉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전국 36개 시범 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D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관광형 자율주행 자동차의 탑승 실적은 지난해보다 평균 3배 이상 늘었고 지난 7월 시작한 벽지 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도 5개월 만에 탑승객 2,000명, 누적 10,000km 운행을 달성했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운행 여건을 개선하고 벽지 노선 운행 안정화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천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외지 기업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건데요. 홍천군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산업 육성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군 북방면 일원, 너른 벌판에 커다란 산업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홍천 지역 내 4번째 농공단지인 북방 농공단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축구장 14개 규모에 달합니다. 앞으로 최대 1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데
제곱미터당 20만 4천 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지도 우수합니다. 중앙고속도로 홍천 나들목과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자리해 도로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항체 클러스터와도 인접해 관련 기업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과 음료, 의약품, 전자통신 등 7개 업종이 입주 가능한데 이미 5개 기업이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바이오를 주력으로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 중에서도 그 수도권과 인접 지역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교통망이 굉장히 이제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홍천구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성된 3개 농공단지에 이미 42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북방 농공단지까지 분양을 완료하면 입주 기업은 50여 곳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 북방 농공단지가 우리 홍천군의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견인해 나가는 그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홍천군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구는 북방 농공단지가 최근 준공된 항체 클러스터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만큼 의학 분야 기업도 적극 유치해 산업단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이른 새벽 강릉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불이 나 학생 등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3일 새벽 3시 30분쯤 강릉시 유촌동 강릉 원주대 기숙사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화재 당시 기숙사 내에 있던 학생 등 400명이 대피했고 이 중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비 10조 2,6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강원 지역 국비 확보액은 10조 2,003억 원 규모였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597억 원이 추가 증액됐습니다. 신규 반영 사업은 36개 사업 398억 원 규모로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 20억 원, ESS 복합 시험 인증 플랫폼 구축 10억 원 등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춘천시가 내년도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에 35억 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15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 65억 원, 소양 8교 건설 사업 1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원주시가 내년 정부 예산 7,0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차 전장 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에 37억 2천만 원과 의료 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40억 원 등입니다. 또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확충 도로 확포장 사업에 90억 원, 반도체 수모품 실증센터 건립 56억 원 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 화교소학교와 학성초등학교의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했고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노후 교통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학성초와 서원주초, 흥업초, 구곡초 등 10곳에는 보도 확장과 횡단보도 제도색, 승하차 구역 조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원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원주천 조도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업 구간은 태학교를 시작으로 대평교까지 5.8km 구간 개선을 마무리했으며 13개 교량에 조명 45개를 신설하거나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